예전에 그 명품 이제 구매 대행 했다가 네. 미국에서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계속 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때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미국에서요? 네. 얼마나 버셨어요? 현실은 매출은 뭐 한 3천? 100억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벌다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 깜냥이 이 정도인 사람이, 뭐 남자분들 중에도 부모님들이 뭐 60대 70대인데도 밖에서 험한 일 하고 계시고, 자기 아내도 밖에서 힘든 일 하고, 자기 애들도 돌보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또 부탁하고, 이런데도 사실 그냥 회사 다니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주말엔 놀고 자고 네. 퇴근하면 술 먹고. 네. 그게 저는 사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거나 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누구신지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그 명품 이제 구매 대행 했다가 네. 미국에서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계속 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나이는 20대, 30대 30대 초반이시고 이벤트에 당첨되셔가지고 네. 그 이벤트 질문들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쓰셔서 네. 오신 거죠? 네. 네. 그 닉네임을 뭐라고? 댕댕이? 댕댕이요? 네. 그러면 그 명품 구매대 네. 그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는 4, 5년 했었어요. 그러면 좀 많이 버셨겠네. 네, 아무래도 액수가 크고 마진이 커서 그걸로 많이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미국발 한국행으로 이제 보내고 있던 거라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때 락다운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왜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물건은 그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유통 자체가 코로나로 네, 막혔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겠다. 네. 그래가지고 좀 그 미국에서 10년 살았었는데 이제 네. 미국 생활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계속 제 거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미국에서요? 네. 얼마나 버셨어요? 순수익이요? 네. 순수익은 매출은 뭐 한 3천? 100억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3천 정도? 많이 버셨네. 그때는 또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러다가 수익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제 그냥 월급 받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적응이 안 되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뭐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많이 쓰셨구나 또. 네. 명품을 또 접근하기 명품은 관심이 없는데 네. 이제 뭐 되게 뭐 이제 여행이나 이제 이런 거 많이 다녀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익 수단이 어떤 게 생겨서 수익이 좀 이렇게 되면 네. 내가 마치 그 수익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죠. 소비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유지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깨달으셨을 것 네. 같네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깨달은 거는 이제 제가 B 플랜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니까 네. 그냥 확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게 B 플랜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강의 이런 거 들어가면은 네. 사람들 다 10명 중에 10명이 100명 중에 100명이 돈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성공할 거다. 내가 이길 거다. 이제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네.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면서도 되게 또 나약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하겠다는 의지, 이제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텐션을 의지가 이제 며칠 가면 꺼지잖아요. 네네. 그 강한 텐션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좋아요. 첫 질문부터 좀 뭔가 온라인 기술 쪽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런 좀 심리적인 맞아요. 그런 요소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는 댕댕이님이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때까지 많이 해오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아까 경쟁 프로그램에 이겨서 내가 좀 더 우월해지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으려면 그런 텐션이나 에너지가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에 그런 에너지가 유지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전자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태양같이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나요? 겉모습은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계속 이 기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초능력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네. 저는 그런 텐션이나 에너지는 네. 내 기호나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거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결핍을 가져오던가. 네. 근데 첫 번째 앞쪽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되게 즐거워하는 거, 여행 가시는 거 네,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여행을 내가 1년에 가고 싶은 곳 한 달에 15일씩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갔다가 10월 와서 쉬고 또 10월 갔다 쉬고 이런 거는 텐션이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니까. 거니까. 네, 좋아하는 네. 거니까. 근데 애초에 일이란 거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노동 개념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텐션은 내가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이 탄성력이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이게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디폴트가. 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내가 요즘엔 번아웃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네.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그거를 끌어올릴 만한 내 동력이 내 안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댕댕이님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나 내가 이제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텐션이 떨어지고 안 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벌다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건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 깜냥이 이 정도인 사람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괜찮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하는 편이라서 그게 네.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정말 깜냥이 있는 사람이면 방법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코로나고 뭐고 주변에 보면 코로나에서 더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뭐 코로나 전이랑 유지한 사람도 있고 막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 탓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되게 특별한 존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맞아요. 망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 이때까지는 잘 안 했는데 한번 마음 먹으면 제대로 된 방향 잡으면 나는 엄청 벌 수 있어. 이런 착각이나 망상을 한다는 거죠. 네.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전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네.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런 게 강하죠. 나는 뭐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뭐 1조 회사를 운영할 거고 그래서 저는 조 단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섞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가 얼마인지 몰라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허상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벌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럼 두 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즐겁거나 호기심이 가고 재밌는 것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결핍을 끌어와서 내가 재밌어 하진 않지만 효율적인 방향에서 노력해서 돈을 벌 건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깜냥? 네. 네. 사람마다 이제 각자 깜냥이 다르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열정이랑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래서 결핍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좀 너무 자유롭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통제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려놓고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각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정리하자면 네. 나는 이때까지 되게 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왔는데 네. 내가 그런 거를 좀 인내하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 생각에는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네. 학교 공부해야 되지만 안 하고 밀어놓고 노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누가 일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그것조차도 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걸요. 뭐 물론 이제 인정력이 있고 이제 누구한테 명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노는 게 좋아요. 제일 놀 때는 거부 반응이 안 들어. 근데 일을 하면 자꾸 뭔가가 저항. 심리적으로 저항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넘어가요. 그 돈의 등가 교환으로 내가 정신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일단 저는 인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그래도 인지를 했잖아요. 내가 이런 스타일이고 내가 이때까지 놀았다. 그걸 인지한 거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질문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결핍을 외면했거나 아니면 결핍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결핍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집에서 이제 한 달에 용돈으로 3천만 원씩 주고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결핍이 있었을 텐데 아마 외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이제 댕댕이님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남자분들 중에도 부모님들이 뭐 60대, 70대인데도 밖에서 험한 일 하고 계시고, 자기 아내도 밖에서 힘든 일 하고, 자기 애들도 돌보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또 부탁하고, 이런데도 사실 그냥 회사 다닌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주말엔 놀고 자고, 네. 퇴근하면 술 먹고. 네. 그게 저는 사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거나 라고 생각해요. 댕댕이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어도? 중요한 거는 내가 꼭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꼭 어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질 만한 동력이 있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전에 외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 벌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네. 아, 지금 뭐 사실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그 전에 3천만 원 벌었었기 때문에 그거 뛰어넘고 싶어요.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만족해요? 더 이상 홀딩? 아니, 더 높여야죠. 얼마? 계속. 이거를 구체적으로 일단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3천만 원을 벌었다는 게 그거는 이제 디폴트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 정도 벌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결핍이고 그걸 벌었을 때 내가 그러면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평생 일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몇 살까지 일할 거고 그때까지 되려면 지금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 다음에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35살까지는 이제 5억을 그러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돼요 이제? 월 5억 순수익. 월 5억이요? 월 5억 순수익. 그러니까 35에 살. 월 5억을 벌겠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35까지 내가 뭐 100억을 모으겠다 200억을 모으겠다 라는 게 생기면 네.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좀 더 좋아요. 구체적으로. 네네네. 한 달에 5억을 이제 내가 그냥 뭐 35에 벌고 있겠다라는 거는 뭔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가 34살 12월부터 일 안 하다가 5억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실행하기 위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일단 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짰어요. 만약에 이제 35까지 얼마 모으고 싶어요. 버는 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얼마를 모았는지가 10억. 10억? 한 달에 5억씩 버는데 10억을 모으고 싶다고요? 50억? 50억. 본인이 얘기하고도 지금 50억. 좀 뭔가 정리가 안 된 네. 느낌이죠. 만약 50억이에요. 50억을 모은다라고 하면 그 50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도 못 할 수도 있고 결혼도 못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디 아플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댕댕이님은? 네. 제가 집 사는 그게 로망인데 제 그 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위해서 그거와 그 안 하면 그만이지. 가정 화목한 가정 안에 있는 그 그림. 그거는 결핍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거. 그 정도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걸요? 음. 뭐 여자 중에 30대 초반이 30대 중후반 때 원하는 집 가정 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느냐? 안 한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계속 입원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러면 그건 결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내가 결핍이 크지 않다는 게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약간 뭐 아기가 있거나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20대 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 특징들이 결핍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아니면 결핍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대 때 월 1,000만 원을 벌고 이랬어도 조금도 만족이 안 되고 열받기만 하던데 어떻게 여행을 가서 저는 이제 그 여행 경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들이 그냥 낭비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독하고 결핍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워낙 잘하니까 그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댕댕이님 같은 경우는 결핍이 없으면 결핍이 없는 거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결핍 없어도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총량 자체가 높은 사람들.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안 해도 성적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업무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결핍 없이도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버셨다고 하면 내 총량 자체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해도나 센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도 내가 공식처럼 접목을 해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가짜 결핍을 이제 스스로한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아이들도 많은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걷지를 못해요. 뭐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랬을 때 그런 센터 같은 데 보낼 때 한 달에 500만 원, 8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길지 않아도. 그런 거를 예비하는 댕댕님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그렇게 됐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아예 그냥
내가 무능력해서 내 아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수만 가지의 불행을 그게 이제 아예 잘 일어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니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지금 하는 게 힘드니까 외면하죠. 미래의 걱정이나 이런 걸 외면하면서 욜로니 뭐 소확행이니 이러면서 지금 당장을 여행 다니고 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씩 결핍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 그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저 성향상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게 강한데 네. 지금 이제 결핍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두워질 좀 수 있고. 어렵고 네. 네. 계속 그거 생각하면은 좀 걱정되는 게 부정적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거랑 지금 낙관적인 거, 낙천적인 거 이런 건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의 상황을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예 일 안 하고 서울역에서 그냥 노숙하는 분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것도 근데 낙천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현실성이 없는 낙천론인 거죠.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이제 본인 긍정적인 성격이 이제 자기 방어 요소로 작용되면 낙천성을 보이거든요. 아 괜찮아 문제 없어. 이거 엄청 큰 그건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요. 이게 되게 근데 사실 성격 좋은 사람들 잘 웃고 주변 사람들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성장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현실을 냉혹히 봤을 때는 마냥 낙천적일 수만은 없거든요. 네. 저는 그쵸? 네. 저는 끔찍해. 보면 거짓말하는 거 수도. 네네네. 누가 저한테 유튜브에서 근데 앵무님은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평생 일을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네.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거를 갖고 있고 우울감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네. 저는 1000번을 다시 그 과정으로 돌아가도 네. 엄마 일 안 하게 하고 네.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댕댕이님도 당연히 미래에 행복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낙천적으로 생각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방금 그건 진짜 엄청 저한테 그 낙천적인 건 근데 사실 되게 유전자적으로도 우월한 거거든요. 부정적인 것보다. 저는 근데 디폴트 값이 부정적이에요.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이건 어쩌면 성장 환경과 이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데 사실 결핍 없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잘 웃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는 거를 되게 순간적으로 많이 느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밑에 있다가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맞이하면서 좀 올라온 거고 이제 우리는 위에 있다가 조금은 현실성을 맞아. 보면서 내려와야 맞아, 되고 그래서 맞아. 이제 중간에서 이제 밸런스가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스스로 사고하는 거가 낙천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깊게 사고도 안 하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은 거죠. 스스로 의심하고 사고하고 더 나은 거를 위해서 선택하고 용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네. 이제 돈을 버는 그 마케팅 네. 사고가 중요하다. 사람 심리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알고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마케팅 사고를 기르면 저는 돈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같이 무책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마케팅 사고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자본주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환을 할 수 있는 사고를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랜만에 동창이 보자고 하면 얘가 나 보고 싶어 하니까 나도 보면 좋으니까 보잖아요. 근데 그 마케팅 사고로 하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새끼가 나 왜 보자고 하지? 가 되는 거죠. 뭐지? 네. 상대를 꿰뚫어봐야 우리가 속지 않으니까. 그 사고를 일상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영화를 보든 뭐 책을 보든 일상을 경험하든 온통 세상이 다 저는 그 교훈이고 알려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현실의 마케팅 요소가 무수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꾸 책으로만 그런 거를 얻으려고 해요. 네. 근데 책은 저는 굉장히 이제 액티비티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메시지 자체가. 차라리 그 책을 쓴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마케팅 사고를 만약에 지금 아예 마케팅 사고가 없는 사람인데 네. 내가 마케팅 사고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네. 내 주변에 교환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점검할 것 같아요. 주변 것부터.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한테서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주고 있는 건 뭔지. 그게 사실 교환이거든요. 네.
온통 다 교환이 되고 만약에 그 교환이 안 되면 그 관계는 깨져요. 근데 그런 교환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건데 되게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딱히 중요한 게 아니지라고. 뭐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도 저한테도 이득이 되고 네. 댕댕이님한테도 이득을 되기 때문에 그 접목이 맞은 거예요. 네네. 이게 그 자본주의에서 이득의 교집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교집합을 잘 갖추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들이 네. 원하는 결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명품 같은 경우는 과시욕이나 이런 것들 네.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네. 판매자들은 내가 마진을 남기고 싶고 네. 그거를 내가 중간에서 파악해가지고 교환시켜 준 거잖아요. 플랫폼으로. 네.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거를 매일 한 10개씩만 생각해봐도 저는 마케팅 사고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아, 계속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자본주의에서 되게 유리해져요. 그럼 막상 내가 뭔가를 제품을 팔려고 할 때 이제 이래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평상시 약간 습관화를.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엠구님이 생각하시는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이치나 철학,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게 궁금해요. 그냥 그런 동기부여상도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즐겁게 살아도 되는데 자꾸 마음만 불편하게 한단 말이야. 온라인 진짜로 세상이요? 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마. 나는 그냥 온라인에서 돈을 정말 벌 사람 그 한 명을 위해서만 얘기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애매하게 착한 척을 제가 하니까 유튜브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저같이 지독했던 사람, 저는 한 달에 5천만 원 못 벌면 그냥 죽을 생각이었으니까